안녕하십니까. 노십자 아이메드 김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임상에서 이제 고객들을 뵙다 보면 부신기능 저하증을 치료할 때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 부신기능 저하증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부신기능 저하증은 그 형태,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유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치료가 아주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저하형, 하나는 항진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항진형이냐 저하증이냐만 알고 계시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로 봐요. 이번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나는 결핍형이냐 과잉형이냐 증상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저희 병원에 오시면 검사해보면 알긴 알아요. 근데 병원에 다 오실 분도 없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일단 결핍형은 항상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과잉형은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요. 멀쩡하다가. 그리고 피곤해서 죽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치료 원칙이 달라요. 그래서 치료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항진형은 원칙이요, 과잉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뇨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복부유명학과 당뇨가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과 인슐린을 정상화 시켜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어떤 식사나 영양요법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신 호르몬이 써질 때에 소비되는 그런 이 비타민과 영양소를 반드시 공급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B, 그중에서 비타민 6,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이제 부신 호르몬을 항진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낮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는 부신 호르몬 이 정도 쓰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만들고 이 정도 소비할 때 소비되는 어떤 비타민 미네랄의 밸런스를 맞춰줄게.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항진된 콜치졸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은 필요해요. 이 사람은 활동성일 때는 환자라는 생각을 안 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치료 기간 동안은 참고 제 치료를 좀 따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오면 시상하부는 일종의 온도 센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상하부에서 반응을 해서 뇌하수체에다가 신호를 주면 뇌하수체에서 부신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부신을 적당하게 유지를 해서 어떤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이 항진형은 그 반응이 너무 과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가 너무 예민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센서를 조금 더 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 약물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간혹 약물 치료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센서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시상하부 뇌 부신 측의 이런 또 반응도 약간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높여줄 수가 있어요. 높여주는 게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삶. 이거는 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하고 대화,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하면서 자기의 또 삶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진형의 기본은 일단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신 사용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줄이는 것 중에는 나를 지치게 하는 거, 지나치는 운동, 커피, 밤샘, 자기 스스로를 압박하는 거, 부정적인 사고방식, 또 음식 첨가물을 그냥 가리지 않고 먹는 거, 또 아침 식사 거르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과잉 타입을 줄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잉된 사람들 영양치료는 그래서 저하증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좀 나를 안정시켜주는 마그네슘, 면역에 관여하는 징크라는 아연이라든가 망간을 좀 쓰고요. 그리고 역시 칼슘 같은 것도 조금 안정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양치료를 하고, 부신을 쓰면서 많이 소비되는 미네랄과 비타민을 공급해주는데 그게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 계통, 그리고 이제 코큐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이 과잉형은요, 대부분 이 소화 효소제가 췌장 효소제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교감 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이 교감 신경은
위산 분비는 많고 췌장 효소는 잘 분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산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식도 역류가 많아요. 위산에 대한 어떤 효소보다는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를 공급해 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과잉형의 영양치료는 이렇게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하형은 실질적으로 부신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댑토젠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부신 합성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부신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서 내 부신을 좀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적응하는 힘을 주는 어떤 영양제다 해갖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인삼이에요. 여러분, 인삼이 왜 에너지를 주고 피곤을 회복시켜 주냐면 그게 바로 부신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삼이라든가 홍경천, 그리고 감초, 당귀, 미국에서도 이런 걸 영양제로 써요. 그걸 어댑토젠이라고 하고 부신기능 저하증 같은 가장 많이 쓰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계통이에요. 그리고 그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도 항진형하고 용량이 좀 달라요. 항진형은 기본적인 용량을 쓰지만 저하형은 좀 고용량으로 써요. 특히 비타민 B 중에 저하형은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비타민을 굉장히 많이 써요. 보통 사람들이 한 3배 정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적으로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오시는 비타민 B 가지고는 채워지기가 좀 어렵고요. 비타민 C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 1.5에서 3.0, 3g 정도 먹어주고 여러분은 처방해주면 그냥 드시면 돼요. 특히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제도 그래서 피크로제놀 같은 이런 좀 강력한 항산화제를 쓸 필요가 있고요. 소화제도 그래서 항진형하고 다르게 주로 위산을 써요. 위액이 분비가 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의 어떤 치료가 다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 고객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슬라이드고, 이 아주 키가 계속해서 큰 이 호주나 이런 데 있다고 하는 유칼립투스라고 하고 있는 나무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그 남쪽 지방에서 주로 많이 보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와 유칼립투스의 차이가 저는 그 워라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유칼립투스는요 토양도 좋고 이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태풍 한번 불면 훅 가버립니다. 뿌리가 되게 얇다고 하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 이 쓰러지는 나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쉬지 않고 이렇게 그 성장만 하는 경우에는 뿌리가 얇아서 잘 쓰러진다고 합니다. 근데 대나무에는 뭐가 있죠? 마디. 이 마디라고 하는 건 쉼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성장할 땐 성장하고 쉴 땐 쉬고 이렇게 마디가 있다 보면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살랑거릴 수는 있지만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신기능 저하증 치료할 때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 나무를 얘기를 드립니다. 유칼립투스냐 대나무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고객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한테는 대나무 같은 삶을 사시는 게 좋다 하면서 제가 이 시를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이 최원현님의 기다림의 꽃이라는 그 시의 쉼표 없는 악보라고 하는 시인데요. 자, 읽어보면 우리 인생의 악보에는 쉼표가 없어서 연주자인 내가 직접 필요한 쉼표를 찍어가면서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쉼표 없는 인생 또한 참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피곤하고 일할 때마다 이 시를 되새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